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여러분들 수학 잘 하셨나요? 지금 제가 아주 마음이 급한데요. 여러분들께 이 여름 전지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아직 이렇게 수학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전지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지 가위를 들고 이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 수확이 거의 끝난 에코타라는 품종인데요. 지금 이렇게 몇 송이 몇 개 달리지 않았는데도 과일이 이렇게 이렇게 큰 과일이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여름 전지를 꼭 하고 있는데요. 수확 후에 여름 전지는 빨리 할수록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수확이 끝날 무렵이 되면은 저는 수확이 급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결과지가 만들어진 수확이 끝난 이런 가지를 결과지 3개나 4개 튼튼한 것만 남겨두고 이렇게 손으로 일단 이렇게 부러뜨려서 버립니다. 이 결과지가 굵은 게 없는 가지들은 여기 이렇게 연두색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수확이 급할 때에는 이런 걸 손 댈 시간이 없지만 수확이 급하지 않을 때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렇게 전지를 일단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확하는 도중에 이렇게 해 놓으면 수확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런 눈에서 새 순들이 뾰족뾰족 다 올라옵니다. 수확이 끝날 무렵이 되면은. 그래서 이 전지를 빨리 할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확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급하시고 저도 지금 마음이 급해서 지금 수확 도중에 이 전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 현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수확하면서 전지한 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보여드릴 거고요. 이 나무는 정말 아주 엄청난 수확량을 준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끝날 무렵에는 수확 가방을 메고 전지 가위를 들고 뭐 위에서부터 자르셔도 되고 밑에서부터 잘라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잘라 볼게요. 이렇게 굵은 가지 이런 것들은 남겨둘 겁니다. 이렇게 수확했던 자잘한 가지, 그리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결과지가 하나 두꺼운 게 있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두꺼운 결과지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내년 봄에 이 5개를 다 놔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 봄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끝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수확했던 가지들만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두껍고 긴 결과지에서 좋은 과일이 열립니다. 이런 결과지들을 이렇게 남겨두면 이렇게 가는 가지에서 열매가 내년에 달릴 건데, 여기에서는 과일을 한 송이만 놔둬도 큰 과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이 밑에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잘한 가지를 놔둬 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순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더 좋은 순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껍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또 복잡한 가지들은 좋은 게 있어도 통풍을 위해서 좀 잘라줍니다. 여기에 두꺼운 결과지가 나와 있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남겨두고 끝에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럼 이 가지에서 여기에서 세 송이씩, 이렇게 두꺼운 가지는 세 송이씩 달려놔도 18mm, 20mm 이 정도의 과일 크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저한테 유치님들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여기 이렇게 10cm 남겨놓고 자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과일 이렇게 큰 결과지에서는 한 뼘 이상 떨어진 곳에서 꽃눈이 만들어집니다. 이 안쪽에서는 꽃눈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안쪽을 잘라내면 이제 나무 영양 상태가 좋으면 여기서 새순이 나와서 또 과일이 맺을 수도 있지만, 여기 이 가는 가지에서 새순이 나와봐야 아주 가는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두꺼운 성장점을 잘라주셔야 여기에서 굵은 순이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자르게 되면 가는 가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과일을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올해 만들어진 결과지 순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9월에 가서 한번 또 순 따주기를 해줍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수확을, 여기 지금 수확을 했는데요. 여기도 수확을 했고, 이 가지에서도 수확을 했어요. 근데 이 가지는 두꺼운 결과지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가지들만 있어서 얘는 여기에서 잘라줄 겁니다. 이건 내년 봄까지 놔둬도 좋은 과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 순이 여러 개가 올라옵니다. 그럼 밑에서부터 제가 전지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좋은 가지들이 많은데 이 밑에 가지들도 올해 수확을 많이 했는데 그늘이 진 곳에서는 과일이 맛도 잘 안 나오고 과일이 색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라줄 겁니다. 이 가지도 좋은 결과지가 없기 때문에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지가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서 새로운 순을 받는 게 더 좋은 과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런 잎들은 이렇게 따줍니다. 저는 필요 없는 가지들은 이렇게 빨리 잘라서 없애줍니다. 여기 결과지들이 이렇게 지금 한 30cm 정도 되는 30cm에서 50cm 되는 결과지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네 개를 남겨놓고 이 끝에 이렇게 60cm 정도 되는 끝에는 잘라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있는 가지도 결과지 2개 남겨두고 잘라낼 겁니다. 안쪽으로 있는 가지라고 해서 다 잘라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손이 닿는 부분은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고 통풍에 방해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일들은 수확을 할 수 있게 살려둡니다. 그러면은 더 다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가지도 지금 안쪽에 있는데 이 가지도 살려둘 겁니다. 충분히 수확할 수 있게 이렇게 손이 닿기 때문에, 그리고 통풍에도 이런 가지 한두 개 있다고 해서 통풍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놔둡니다. 여기도 좋은 결과지가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두꺼운 가지에서는 20mm 이상 되는 과일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수확한 이런 못난 가지들은 통로를 향해서 있고, 이런 가지들은 놔둬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확하는데. 그래서 영양분을 얘네들한테만 몰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잘라준 겁니다. 이렇게 수확했던 가지, 자잘한 가지만 있는 가지들. 이 가지도 수확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큰 결과지가, 두꺼운 결과지가 없기 때문에 아예 잘라줍니다. 어때요? 이렇게 자르니까 여기가 시원해졌죠?
이 나무들이 햇볕을 더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줘야 이 꽃눈들이 더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필요 없는 가지들은 양분을 올리는데 이 잎들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새 결과지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건 잘라주면은 얘네들 내년에 수확할 애들한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지만 남겨두고 수확했던 가지는 잘라내줍니다. 이 결과지, 좋은 결과지가 있는데 이 위에, 바로 위에 얘네들이 햇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위에 가지는 좋은 가지가 있어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내년에 수확할 수 있는 좋은 결과지들이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기는 잘라주면, 또 여기는 이쪽으로 뻗어 있던 가지가 잘라주면 위로 가지가 나오는 아이들을 키워서 내년에 수확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야 이 결과지 하나, 둘, 세 개가 햇볕을 잘 받아서 내년에 좋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줍니다. 여기도 좀 복잡하죠. 햇볕도 들어가지도 않겠고 좋은 결과지도 없고, 그래서 햇볕이 들어가게 좀 어느 정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들은 수확해서 수확 바구니에 담아주고요. 이렇게 가는 결과지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햇볕을 받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가지들은 잘라줍니다. 잘라주실 때 이렇게 갈색으로 목질화된 가지에서는 새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두빛, 오래 자란 이런 가지들에서 새순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르지 않고 이렇게 연두빛인 오래 자란 새순을 잘라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어떻게 자르는지 감 잡으셨나요? 그럼 설명 없이 이제 전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가지가 있을 때 이 안쪽에서, 너무 안쪽에서 자르면 이 안쪽에서 새순이 나와서 이 나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바깥쪽으로 나와서 좀 길게 남겨두고
이 새순이 나왔을 때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 길게 남겨둔 상태에서 잘라줍니다. 그래야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자라게 됩니다. 지금 이 가지는 전지가 다 끝났는데요. 어때요? 보시기에도 햇볕도 잘 들어가고 여기에서 열매가 열리면 여기에서 새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새 결과지에서만 수확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지한 곳에서 새순이 나오면 더 무성해지기 때문에 내년 봄에 또 많이 잘라내야 됩니다. 지금 딱 보시기에도 햇볕도 잘 들어가고 얘네들이 정말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죠? 이렇게 전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전지를 할 때 내년에 이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열릴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만들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결과지들이 벌레들이 잘라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남겨둡니다. 내년에 수확할 가지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지들은 햇볕을 가리지 않는 한 다 놔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지들이 많이 봄에 전지를 지금 여기 봄에 여기 잘 보이실까요?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지가 지금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뭐 한 뼘 이하 되는 결과지 그런 것들을 한두 개씩만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면 이 밑에서 또 새로운 결과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좋은 결과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작은 아이들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를 안 하면은. 그러면 내년에 또 콩알 블루베리를 수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잘라서 반 이상 잘라서 버립니다. 이렇게 저는 이 끝에 이렇게 좋은 결과지가 이렇게 길고 두껍고 좋은 결과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통로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라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새순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이 통로를 다니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여기에서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지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잘라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밑에서 두꺼운 결과지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어떻게 전지하는지 감 잡으셨나요?
끝물까지 이렇게 좋은 과일들을 수확하시려면 저는 여름 전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끝물이어서 얘는 17mm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과일이. 그런데 첫물 수확할 때는 얘네들은 다 20mm 이상 나온 아이들입니다. 과일이 조금 달려서 크게 빵빵하게 부풀어야 과일도 제 맛이 납니다. 과일을 많이 달려놔서 얘네들이 제대로 익혀내지를 못하면 과일도 맛도 없고 과일이 익지도 않습니다. 끝물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수확을 못하죠. 이렇게 전지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전지한 이 나무인데요. 얘는 뉴 하노버인데요. 얘도 정말 수확량을 올해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나무도 아름드리로 정말 멋지죠? 저는 이 뉴 하노버를 부를 때 정말 멋있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얘는 정말 수영이 건강한 청년들처럼 나무가 정말 튼튼하기도 하고 과일을 좀 많이 달려도 과일도 크고 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얘도 정말 과일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의 20mm 이상 다 나오는 아이들만 줍니다. 이렇게 새들이 다 쪼아 먹었어요. 제가 올해 정말 참새들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웠는데요. 많이 뺏기기도 했고요. 이 나무도 지금 이 안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이 꽉 우거져 있었는데 다 잘라낸 상태입니다. 지금은 속이 다 훤히 보이죠? 이렇게 지금 이런 데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잘라내고 여기도 잘라내고 이렇게 다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일을 달려놔야 햇빛도 잘 들어가고 통풍도 잘 되고 두꺼운 결과지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햇볕도 잘 받고 양분도 잘 받고 해서 이렇게 필요한 결과지들에서만 남겨둬야 얘네들이 꽃눈도 통통하게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이 훤히 보이도록 이렇게 다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잘라냈죠? 저는 이렇게 나무 전지를 할 때 이렇게 좀 하단에도 이렇게 놔둡니다. 밑에 땅에서 한 50cm 이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렇게 밑에서부터 층층이 위에까지 전체 다 열매가 열리도록 그렇게 전지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만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보다
수확을 하기는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수확량은 훨씬 많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결과지를 골고루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결과지가 이렇게 있죠. 층층이 위에까지. 그래야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무 키울 때 블루베리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고루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전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이라고 해서 다 잘라내지 않습니다. 이 바깥에서 섰을 때 충분히 이렇게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팔을 넣어서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쪽을 텅텅 비워놓지는 않습니다. 통풍만 잘 되고 이렇게 겹치지. 이렇게 겹치면 과일들끼리 부딪혀 가지고 과일이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지만 않으면 그냥 놔둡니다. 이렇게 겹치는 아이들은 겹치는 부분을 잘라서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이 맞닿는 이런 순들은 이렇게 따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절대 부딪히지 않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안쪽이라고 해서 다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통풍만 잘 되고 햇빛만 골고루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전지를 해서 안쪽까지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전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높이 위로 솟아있는 그런 나무들은 위에를 좀 잘라주시고요. 사다리 두고 딸 수는 없잖아요, 열매를. 그렇기 때문에 키가 본인이 수확하기에 키가 닿는 부분까지만 놔두고 팔을 뻗어서 수확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놔두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위로 높이 있는 것들은 좀 잘라줍니다. 그래서 내 키에 맞게 그렇게 전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름 장마 때 장마 전에 이렇게 수확을 끝내고 전지를 해 주셔야 더 새 순들이 잘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확을 하다 말고 이렇게 지금 전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는 지금 조생종은 일부 수확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랑에 이렇게 새 순들이 자른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도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 것들은 제가 수확하면서 손으로 부러뜨려서 전지를 해준 겁니다. 이 나무들도 이렇게 속이 다 보이게 지금 전지를 마친 상태이고요. 제가 수확하면서 전지했던 그 나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는 제가 수확하면서 손으로 뚝뚝 부러뜨린 나무인데요. 얘는 제가 전복해서 키운 스파르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확 후에
얘를 7월 5일쯤 제가 전지를 한 것 같아요. 수확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깔끔하게 이렇게 전지 가위로 잘랐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뭐 숨이 차네요. 이 새순이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죠? 이렇게 지금 새순들이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결과지들은 그냥 놔뒀고요. 그대로. 그리고 제가 실험하기 위해서 이 끝에 부분만 성장하는 부분을 새순이 자라고 있는 부분을 따줘 봤습니다. 아마 이 밑에서 여기에서 꽃눈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잘못 자르면 가늘은 새순이 9월달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올해 만들어진 새순 이 결과지는 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가지들을 전지를 이렇게 해주고요. 얘는 정말 이렇게 굵은 결과지들에서 2송이, 3송이씩을 남겨두면 500원짜리만한 과일들이 우수수 나오죠. 정말 맛도 있고, 이렇게 전지를 해서 이렇게 두꺼운 결과지에서 과일이 나오면 정말 맛도 있고 오도독 터지는 그 식감도 좋고, 정말 과일이 멈출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좋은 결과지에서 열매들을 달려 두어야 됩니다. 제가 블루베리 앞에만 서면 수다쟁이가 되는데요. 뭐 알려드려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말 수다쟁이가 됩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새순들이 벌써 이렇게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지를 빨리 할수록 더 좋습니다. 유리합니다. 좋은 결과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도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죠. 여기도 조금 늦게, 며칠 늦게 한 아이인데 여기도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위로 높이 자라는 애들은 아예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지만 놔두고 여기도 잘라줬고, 여기도 수확했던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잘라주고, 이렇게 좋은 결과지만 놔두고 묵은 결과지들은 이렇게 다 잘라줬습니다. 이 나무는 제가 손으로 부러뜨린 자국인데요. 이렇게 먼저 손으로 부러뜨린 다음에 그냥 놔두면 이 새순이 잘 안 올라옵니다. 절대로. 그래서 수확이 끝난 가지들은 제가 급한 마음에 이렇게 손으로 뚝 부러뜨려서 없애줍니다. 그러면 수확 중에도 이렇게 새순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지가 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지금 새순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도 지금 3개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3개. 여기도 지금 3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 이렇게 새순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다 나오고 있죠? 얘네들이 자라서, 이 새순들이 자라서 내년에 열매 맺힐 수 있는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늦게 잘라주면 새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확이 끝나면 7월 중순 이전에 빨리 이렇게 전지를 해 주셔야 이런 새순들이 쑥쑥 장마 전에 하시면 더 많이 나옵니다. 수확하고 나서도 바로 이어서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 이렇게 어린 나무들은 벌써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유인해서 이렇게 끝만 있으면 아무거나 나무 전지했던 나무들을 꽂아서 이렇게 유인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여러 나무들을 해주다 보면 이렇게 말뚝들이 부족해요. 기둥들이.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나무를 갖다 묶어두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 딱 붙어서 이렇게 직립으로 서 있던 아이들을 이렇게 벌려주면 이렇게 햇빛도 잘 들고 수영이 이제 이렇게 잡혀지는 거죠. 얘도 이렇게 큰 동아줄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무거나 있으면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블루베리 사랑 대단하죠? 그런데 이 블루베리를 재배하다 보면 블루베리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과일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푹 빠져서 살아야 좋은 과일도 얻고 이렇게 애지중지 관리를 해줘야 얘네들도 또 좋은 과일을 나한테 선물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농장 곳곳에 저는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유인을 해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농장에서 전지하는 여름 전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빨리 전지 가위 들고 농장으로 달려가셔서 수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시다면 빨리 이렇게 전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지를 하지 않아도 수확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 이렇게 필요한 가지들만 튼튼하게 잘 키워야 내년에 더 저는 좋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더운 여름에 수확이 끝날 무렵에 몸도 지쳐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또 전지를 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지만은요, 저는 이 전지를 해주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 꼭 사용하셔서 내년에 굵고 맛있는 그런 과일을 블루베리를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던 도중에 이렇게 송충이가 있네요. 수확이 끝나면 방제도 시급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